안녕하세요. 편의점 스쿨 찰스 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뼈를 좀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점주님들과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침 5시 50분 출근, 저녁 11시에 퇴근합니다. 그런 제가 대박 매장을 만들려고 17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 영상 맨 마지막에 매출 공개 자료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패밀리마트로부터 편의점 업계에 발을 좀 들여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22년간 현재 10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정승재 쌤의 동기부여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어서 정말 소름이 많이 돋았고 돋는 중입니다. 쌤의 영상을 보면서 또 보면서 감정이 들어있는 그 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필사를 했습니다. 저의 지난 삶과 지금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필사본에 저의 생각을 좀 첨가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주님들 대부분은 점포를 오픈하고 초기에는 죽어라 열심히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정상서를 보고 나서는 힘이 빠진다며 너무나 쉽게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예전 니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편의점을 냈을까? 아닙니다.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기에는 뭐라도 좋은 거니 5, 4, 3, 2, 1 카운터다운하고 그냥 일어나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이요.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5, 4, 3, 2, 1 카운터 세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 실행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점주는 언제나 극소수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개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개미들 100마리를 모아 놓으면 그 중에서 30%만 일을 하고 70%는 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30% 일하는 개미들만 집단을 새롭게 해서 모아놨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서 또 70%는 논다고 합니다. 이거랑은 완벽하게 같은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여기 대한민국 편의점 업계는 지금 뭔가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입니다. 금수저들만의 리그라고요? 아니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것을, 이 포기 없는 꾸준한 노력을 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기 위해서 잘 포장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금수저들의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요. 점주님, 그리고 경영주님, 우리 학창 시절에 뭔가를 배울 때 어른들은 말하죠. 열심히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라고. 나중에 분명 더 필요할 때가 있어라고요. 그게 어른들의 꼰대 같은 잔소리가 아니고요. 항상 삶을 대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수업에 진지하게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지하게 동참한다는 게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수업에 동참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인생 자체를 항상 진지하게 동참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점주님, 그리고 경영주님, 우리 방관자로 살지 말아요. 방관자로 살게 되면 항상 내 환경들에 대해 불만밖에 없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이끌어가지 못하고 외부 탓만 하게 되는 점주님 자신을 보게 된다니까요. 외부 탓만 하면서 끝나면 그것도 다행인데 또 그게 그렇게 또 안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적인 흐름을, 그 누군가가 그 메커니즘을 만든 그 누군가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가면서도 그러죠. 우리는 방관자가 되었고 또 방관자의 어떤 외부 탓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방관자로 살지 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점주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창 시절에 만점 받는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 반에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생각해 봐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만점 받는 걔네들은 누가 정리해 준 걸 보고 하루 만에 벼락치기해서 외워서 만점 받았을까요? 아니면 걔네들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걸까요?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주님, 만점 받는 그 학생들 말이죠. 걔네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스스로 자기들 노트에 정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의 학습적인 그 정리를 걔네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학생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 수업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점주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힘드니까 더 기적을 바라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점주님들이 바라고 있는 그 기적이나 희망은요, 남들이 오랜 시간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을 입에다가 꾸역꾸역 쳐넣어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거를 핸드폰 메모장에 열심히 입력하거나 또 정리한 자료집을 외우는 거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점주님이 꾸역꾸역 쳐넣어주는 것을 먹고 먹은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또 스스로 실행해보고 깨지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최종적인 결론은 스케줄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몇 월 달에 뭐가 오고 또 몇 월 달에 뭐가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에서 점주님이 느끼면서 힘들 게 꾸역꾸역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성공 강연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느낄 점도 상당히 많고 좋은 점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런 영상을 많이 보고 많이 느끼니까. 근데 부작용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또 보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그 강연을 보고 또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방정식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강연을 듣고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태도를 저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바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지고 느끼고 또 실행하면서 또 깨지고 느끼고 이와 같은 고난을 수없이 겪어가면서 얻게 된 그 소중한 열매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그 사람만의 성공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A와 B를 겨루고 있으면 A를 택하시면 됩니다. B와 C를 겨루고 있으면 네, C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 했더니 저도 성공했습니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주님한테 이렇게 운영만 하면 성공합니다라는 것을 듣고 점주님이 똑같이 카피해서 운영한다고 점주님이 여러분이 그 점포를 대박 점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점주님 스스로가 그걸 적극적으로 느껴야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실행해야
그나마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인생의 본질은 이거고, 아, 본질이 또 이런 거였구나라고 점주님은 이렇게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5, 4, 3, 2, 1 카운터다운 세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느끼기 전까지는 꼭 만나야 될 반드시 고통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이 고통은 대충 아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아프고 진짜 많이 힘들고 또 정말 외롭고 진짜 많이 정말 무서운 고통입니다. 근데 점주님들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 고통은 나의 마음을, 나의 정신을 아프게 하니까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무언가 새로운 신기루가 있지 않을까? 또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두서없이 막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약하고 탐욕스러운 점주님의 그 마음과 심리를 제가 흔히 얘기하는 나쁜 사람들은 그 나약한 심리를 정말 부드럽고 젠틀하게 정말 매끄럽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주님이 직접 느끼면서 운영해야지 그게 진짜 편의점 운영입니다. 편의점 하다 보면 그런 날은 분명히 와요.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겪다 보면 아, 저런 메커니즘이었어 라면서 깨닫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실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겪었던 실패를 그걸 정리한 걸 가지고 점주님은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점주님이 완성해낸다고요? 아니요. 웃기지 마세요, 정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편의점 운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빠른 길, 남들이 5년 걸려서 안정된 매장 운영 루틴을 만들었을 때 나는 6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길, 남들은 5년 걸려서 점포 2개로 늘렸는데 내가 시작하면 6개월 만에 2개도 또 3개도 늘릴 수 있다는 그 길, 그런 게 있다라고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통을 견뎌내고 그 메커니즘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빠른 길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아직 겪지 못했죠. 그러면 이런 게 있다라는 착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배들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는 그런 판타지를 꿈꾸고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점주님들에게 향기로운 정말 막 향수를 여러분에게 뿌려댈 겁니다. 본인의 과거를 보기 좋게 포장해 가면서 말이죠. 향수를 느끼면서.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성공하는 방법과 같은 자기계발서 같은 책은 하나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점주님이 직접 겪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편의점 운영도 똑같거든요. 진짜 똑같아요. 어떤 누군가가 본인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대신 정리해준다. 웃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주님은 반드시 그걸 느껴봐야 그게 어떤 이야기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를 충분히 본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요? 우리는 해본 사람은 그 과정을 피나는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점주님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취침 시간은 다 모든 걸 지우는 시간입니다. 다 못 지우면 자지 마세요. 다점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매출 목표를 낮추거나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목표는 높은데 실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꿈은 분명히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고통스럽게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표를 낮춰버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인생 자체는 행복해질 거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인생의 어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목표를 높여놓고 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냐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목표를 무조건 이뤄야 돼. 나는 무조건 이런 대박 점포를 만들어야 돼. 나는 무조건 이런 대박 점포를 찾아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능력과 열정이 이건데 나 이 대박 점포를 만들고 찾아야 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설정한 목표랑 그만큼의 갭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아침 5시 50분부터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놓치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고요? 오늘 놓치면 내일도 놓치게 되거든요. 내일 모레도 또 놓쳐요. 안 돼요. 그럼 보나마나 한 달이 또 6개월이 또 1년이 그냥 망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그러면 다른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겠죠. 또는 예전 직장에 연락을 하겠죠. 다른 프랜차이즈도 그 나름의 진입 장벽이 분명 존재합니다. 예전 직장에서 그 직원이 너무 싫어서 나왔는데 다시 얼굴 보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우지 못하고 자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이 안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또 안 되는데 내일 모레가 또 어떻게 되고요? 오늘 무조건 오늘 다 지우고 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야 아침부터 분주하게 똥꼬에 불 붙여서 뭐라도 실천하게 우리를 스스로를 똥꼬에 불 붙여서 뛰어갈 수 있게 스스로 힘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점주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꾸역꾸역 실행하면서 점주님 스스로가 그 메커니즘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저와 함께 카운터다운 날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자, 일어나셔서 세상을 향해 소리 한번 질러 주십시오. 난 해낼 거야. 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2월달 매출 점포입니다. 344만 5천 원 팔았고 객루게 469명입니다. 또 한 점포는 299만 1천 원입니다. 객수는 454명이고요. 한 점포는 525만 6천 원입니다. 객수 741명입니다. 2월달입니다. 한 점포는 338만 9천 원입니다. 객수 470명입니다. 한 점포 303만 3천 원입니다. 객수 469명입니다. 한 점포 363만 7천 원입니다. 객수 546만 원입니다. 어떤 점주님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글을 보니 부업으로 도전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습니다. 네, 단단히 먹으십시오. 판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 희망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갑니다. 자, 지금까지 찰스 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